자, 이번 시간에는 EV9의 RTA를 통해서 보는 분석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을 올바르게 꾸미려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R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뜻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RTA 파형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입니다.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은 지금 녹색과 청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은 마이크와 장비의 오차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오디오에서는 같은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운전석, 그 다음에 청색은 조수석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보면은 저음이 약 63Hz에서 한 70Hz 사이가 이렇게 부스트가 되어 있고, 특정 음역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450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실제 RTA 상에서 이 중음역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딥이 생겼기 때문에 이퀄라이저에서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 4kHz가 이렇게 낮은 것은, 이 3, 4kHz는 라우드 특성, 그러니까 등청 감곡선이라고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사람의 귀에서 가장 민감한 주파수 대역이 바로 이 3kHz에서 약 5kHz 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3kHz에서 5kHz 대역은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낮아도 같은 크기로 들리기 때문에 약간 낮춰놔야 실제로는 같은 크기로 들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kHz에서 5kHz 대역을 이 검정색 선까지 이렇게 올려놨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더 올라가 있는 더 높은 레벨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자, 분석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파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형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아야 튜닝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 파형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튜닝을 모른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튜닝한 조율한 결과가 어떻게 해도 좋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파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튜닝한다면은 센터 스피커에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갖다 넣어도 싸구려 스피커를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샵을 고를 때 이 파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튜닝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으셔야 여러분의 돈을 기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녹색은 운전석 스피커, 그 다음에 청색은 조수석 스피커라고 해서 파형이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적색 빨간색 선을 보시면 두 개를 각각 측정했을 때는 이렇게 동일하게 청색과 녹색으로 신호가 나타났었는데, 두 개의 신호를 합했더니 이렇게 빨간색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순정에서 아무런 가공이 없으면 이 청색과 녹색과 빨간색 선이 일치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신호를 합했더니 빨간색 신호와 같이 이렇게 딥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이퀄라이저가 아닌 시간과 위상이 변경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음성과 나중에 RTA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튜닝한다면은 반쪽짜리 튜닝뿐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딥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파형을 보면 경험상으로 여기에 이 딥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생겼다면은 시간에 대한 조율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 대역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5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위상을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쪽 스피커인지 이쪽 스피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파형을 보고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개를 합했을 때 녹색과 청색처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멋 모르고 그냥 센터 스피커 추가하고 이랬지만 지금 이 상태를 이해하지 않고 DSP를 쓴다고 해도 이 상태 그대로 센터 스피커를 만든다면 엉터리 센터 스피커를 생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대부분 카우디오샵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뒷도어 스피커는 어떨까요? 뒷도어 스피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청색과 지금 핑크 컬러인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청색은 운전석의 뒷자리, 그러니까 RL 채널을 나타내는 것이고, 핑크는 조수석의 뒷자리 RR 도어에 있는 스피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퀄라이저 특성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이 신호를 합하면은 어떤 신호가 나올까요? 앞 도어 스피커와 동일하게 이렇게 약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인트의 주파수에서 유상 변화, 파형을 보면 유상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위상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만든 거죠. 이것을 다시 원신호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제가 이야기한 SSRP,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늦게 할 수 있느냐, 튜닝을 몇 분 만에 끝낼 것이냐, 이것이 결정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EV9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 조율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카우디오샵에서 한두 시간 튜닝을 이렇게 마이크 하나 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엉터리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앞 도어 스피커 운전석과 그 다음에 표기가 잘못됐는데 뒷도어의 운전석 신호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녹색은 앞도어고 이 청색은 뒷도어의 운전석 뒤쪽, 그러니까 RL입니다. 여기는 FL이고, 자, 여기 이제 제대로 여기는 써 있네요. 자, 이 두 개 신호를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썸을 하면 어떤 신호가 나와줘야 되느냐, 이 녹색과 청색의 중간선을 따라서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형이 실제로는 안 나오고 있죠. 이상한 파형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오는 것은 시간 조율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는 위상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시간 조율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을 돌리는 것 역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정은 운전석,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두 개의 스피커도 뭔가가 가공되어 있고 뒤에 있는 스피커도 뭔가가 가공되어 있고 앞과 뒤에 시간 조절까지 되어 있는 것이 EV9의 기본 오디오 시스템의 특성이다. 자, 이것을 알아야 이제 드디어 이것을 원신호로 복원한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꾸며야 될 건지, 자, 원신호로 복원하려면 어떤 DSP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느냐, 이런 가공들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DSP를 고를 때 카우디오샵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대부분 추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신호를 복원하려면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은 한 가지 뿐입니다. 어떤 제품이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어서 RTA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EV9은 제가 RTA를 따로 측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튜닝한 차량이 이미 다른 곳에서 튜닝을 했기 때문에 순정 상태로 측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이쪽은 좀 어둡게 되어 있고 여기는 하얗게 좀 제대로 명료도가 높게 나오죠. 제네시스의 트위터가 도어에 있는 경우 이 파형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거. 그 다음에 K8인데 K8 같은 경우에 트위터가 A 필러에 달려 있습니다. A 필러에 달려 있을 때는 이 각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피크와 딥이 있다. 자, 대시보드에 있으면 이제 더 심합니다. 이런 딥과 피크가. 자, 그 다음에 투싼의 쿼드런트는 사이드 미러 있는 쪽입니다. 사이드 미러 있는 쪽은 이런 식으로 역시 처지는 각도가 A 필러보다는 약간 기울기가 조금 낮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크와 딥이 생긴다. 체인버 타입을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파형이 나온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좋은 소리 들으려면 체인버를 장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RTA와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이제 순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채널이 하나고 중저음은 필터가 없고 트위터만 컨덴서 하나로 필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대역이 넓게 서로 겹치게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좋다. 그런데 스피커를 교체하게 되면 이 패시브 필터가 이 크로스오버를 정확하게 조금 경사가 있게 만들어서 소리가 명료도가 더 올라간다. 하지만 더 좋게 만들려면 이렇게 각각의 채널, 바이앰프, 우리가 흔히 이제 멀티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면은 이퀄라이저와 시간과 위상과 이 전체 레벨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다. 즉, 결론 얘기는 챔버 설치하고 이렇게 바이앰프를 해야만이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음은 바이앰프하고 체인버로 설치하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중저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중저음은 어떤 식의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파형, 이 녹색 파형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채널의 출력 특성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파형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스피커 하나만 켰을 때, 미드레인지, 트위터도 빼고 미드레인지 하나만 켰을 때 어떤 식의 파형이 나오는지를 지금 보려는 것입니다. 운전석을 보면 첫 번째로 이 RTA 파형이 이렇게 녹색, 청색, 적색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이유는 코와 녹색은 왼쪽 귀, 청색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적색은 이 코 위치에서 마이크 3개를 설치해서 보는 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파형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일단 인지하시고, 이 운전석을 보시면 같은 파형이 들어갔는데도 조수석은 저음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 운전석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레벨이 낮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귀에만 적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귀 위치에서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500Hz, 400에서 500Hz의 딥은 스피커가 아래쪽에, 도어 아래쪽에 있으면 무조건 발생하는데 그것은 조수석이 더 크게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이 각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정 신호를 넣고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저음과 중음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 이런 중음역대, 이렇게 지금 이 한 칸이 3dB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약 12dB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 12dB를 강제로 이퀄라이저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평탄하게 만들면 소리는 거칠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출력이 50W짜리 DSP를 썼다 그러면은 이 대역이 여기를 이렇게 12dB 정도를 올려버리면 실제로는 20W, 25W, 그러니까 다른 음역대의 출력이 높았을 때 이 400에서 500Hz는 2배 이상 더 높기 때문에 음이 찌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가능한 한 높은 걸 쓰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딥을 강제로 올리는 것은 역시
나쁜 튜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역대의 D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DSP에 있는 올패스 기능을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아 올패스 기능은 가능하면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센터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뒷도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는 뒤에서 날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리의 명료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센터 스피커를 달아서 센터 스피커에서 이 대역을 굳이 도어에서 12dB를 다 올리지 않고, 다 보상하지 않고, 여기서는 조금만 올리고 나머지를 센터 스피커에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음역대의 딥을 개선하는 방법은 이 도어에 있는 스피커에서 약간씩 올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센터에서 채워주는 것이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라는 얘기죠. 저음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저음을 원한다면 우퍼 없이, 자, 보시면 이 도어 스피커에 들어가는 이 순정, 이걸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크로스오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대역을 6.5인치가 어차피 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쪽이 초저역 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크로스오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튜닝하려고 하는 차는 우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이패스를 걸어서 이 낮은 대역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음이 이 대역이 안 나오는 것은, 이것은 운전석에 있는 사운드가 내 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각도, 위상이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더 높이려면 이 스피커의 위상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DSP는 위상을 반전시키는 것만, 전 주파수대에 대해서 180도 뒤집는, 그러니까 스피커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는 것만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특정 대역만 위상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 DSP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저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래프상으로 보여줬지만, 저음이 낮은 출력과 서브우퍼가 없고 앞뒤 도어 스피커가 이제 제대로 공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음이 부족한 것인데, 우퍼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퍼가 없고 출력이 낮으면 저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홈 오디오하고 다르게 카오디오는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운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음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음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앰프의 출력만 올려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앰프만 추가해도 저음이 저절로 많아지게 됩니다. 힘있게 도어에 있는 울림통을 밀어주기 때문에 더 센 저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DSP 앰프를 넣어서 공진,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뒷도어에 2개, 4개의 스피커를 공진점을 최대로 찾아서 해야만이 저음을, 우퍼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끌어 모아서, 끝까지 끌어 모아서, 저음을 끌어 모아서 내 귀에 꽂아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박스 우퍼와 모노 앰프를 추가해야 됩니다. 파워 앰프는 4채널이나 6채널짜리 앰프를 넣을 수가 있고 출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DSP 앰프, 우리가 흔히 이제 DSP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앰프가 내장된 DSP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7채널 DSP, 그 다음에 SSRP, 원신호 복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으면은 소리는 2중 3중으로 들리고 음상은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음상이 크게 만들어져서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SSRP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번호가 잘못 쓰였네요. 3번은 이제 박스 우퍼인데, 박스 우퍼는 모노앰프와 8에서 12인치 정도의 우퍼가 트렁크에 들어가야 조금 더 웅장하고 이런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음은 두 가지입니다. 귀로 듣는 저음과 몸으로 같이 듣는 저음. 귀로 듣는 저음은 300W까지 가능하고, 몸으로 듣는 저음, 뼈를 같이 진동을 줘서 움직이는 것은 400W 이상 되어야만이 진동과 귀로 듣는 저음, 그러니까 몸과 귀로 듣는 저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력이 올라가는 순간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